네, 마켓앤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 이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현재 2030선 위에 놓여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양호한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어떤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폭이 좀 큰 상황인데요. 기관 쪽에서 5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초반에는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었죠.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세 꾸준히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4일째 조정을 거쳤는데 오늘 초반에는 흐름이 좋습니다. 끝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는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현재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이 매도를 현재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었죠. 특히 개인 같은 경우는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26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매도세를 점차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이후에 단 하루도 기관 쪽에서는 코스닥 시장 매수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 우위가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이 원달러 환율은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괜찮네요. 건설업종이 2.7% 현재 업종지수로는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건설이 5.7%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 대림산업 5.9%, 대우건설이 2.9%, 현대산업이 2.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창고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 9%대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국보가 1.7%, KSS 해운이 2.5% 급등하고 있습니다. 글로비스가 1.7%, 그리고 우선주가 껴있죠. 대한항공 1.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0.9% 오르고 있습니다. 기계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전환이 늦는데요. 네, 기계업종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 여전히 가격 상승 시장을 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쉰들러가 지분 확대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어제도 상한가로 직행을 했었죠. 오늘 역시 상한가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분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주가도 한층 더 튀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제 낙폭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0.8%의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과 지금 터키 원전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또 반등이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엔진이 1.8% 내리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현재 1.3% 내리고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의 부진을 놓고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엔진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이 오버행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계업종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 증권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지수로는 1%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증권 2.5% 급등을 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이 1.4%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1.3%, 동부증권 역시 1.2% 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업종이 다시 한번 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 상승세 보이면서 이 사흘째 약세를 어제까지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5% 오르고 있고요. 이 LG 이노텍 0.3% 상승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나란히 1% 중반대 상승세 흐름을 타고 있고요. 삼성테크윈은 0.5% 오르면서 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1.4%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2%에 육박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지요. 이 0.7%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금속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포스코가 0.1% 소폭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0.8%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 종목들에 비해서 이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죠. 고려제강 0.6%, 풍산이 0.2% 상승 중에 있습니다. 화학업종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업종에서는 LG생활건강이 0.2% 소폭 오르고 있고요. KCC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2%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업종별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X1의 황성호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 지금 코스닥이 이 상승폭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데 반해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점차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 시장 흐름 읽어주십시오. 네, 지금 중국의 금리 급작스러운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중국의 이제 출구 전략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출구 전략이 실시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중국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주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의 차트를 봐도 아직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대중국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철강이라든지 조선, 그래서 대중국 관련주 수혜주였던 내수 관련주였던 의류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폭은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을 좀 하셔야 되는 국면인데, 특히 잠깐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중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가 수주에 올인해왔던 지금 조선 시장 자체가 중국의 저가 수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가 타격을 많이 보고 있는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중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런 저가에서 출혈 수주를 했던 조선사들의 이제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선 관련주는 좀 이제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주도주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은 계속 별다른 시장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충격 없이 미국 쪽의 지수 움직임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라서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내년에 실적을 보고 실적이 우수한 업종을 위주로 투자해서 보유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적이 좀 괜찮을 만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고르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죠. 이 어제장과 비교해서 좀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상위 종목군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일단 코스피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포스코, 3위가 삼성생명, 4위가 LG화학, 5위가 LG전자. 기관은 매수 1위가 삼성생명, 2위가 삼성화재, 3위가 NC소프트, 4위가 삼성전자, 5위가 LG손해보험 순으로 이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업종별로 나눠보면은 전기전자 부분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제 포진해 있고, 기관과 외국인과 공통 매수 상위 종목에 삼성생명, 보험주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는 기관이 143억 정도로 매수했고, NC소프트의 단기적인 급락은 지수적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영업 외적인, 프로야구나 창단이라든지 기타 게임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악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의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종목은 이제 LG전자인데요. 그동안 LG전자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시장 대처가 늦어서 거기에 대한 킬러 타이틀을 출시를 못했다는 점에서 이제 상당히 그동안 LG전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LG전자가 최근에 옵티머스 마하라든지 듀얼코어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시장의 점유율을 만회해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LG전자의 주요 포트폴리오였던 휴대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공격적인 포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LG전자는 이제 중기적으로 좀 길게 보고 가야 되는 매수 타임이 나왔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 종목이 오늘 공교롭게도 LG전자가 되겠는데요. 11만 6천원에서 3천원 부분까지 일단 1차 박스권입니다. 이 주가의 박스권인데, 이 주가의 박스권을 돌파한다고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셔서 좀 중기적으로 좀 보유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6천원에서 이제 아마 10만 3천원 부분까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영업이익률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만회가 됐다고 보고, 그동안 스마트폰의 부재로 인한 어떤 중장기적인 모멘텀 때문에 주가 상당히 그동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정고점 부분은 12만 원대까지는 좀 보유하고 가시는 게 옳은 판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인 매매도 중요하지만은
사업 내용 자체가 이제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LG전자는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가격 포지션에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지금 삼성화재라든지 보험주에 지금 순간적으로 매기가 몰린 상황을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의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걷어들일 만한 그런 특별한 악재가 있다든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은 못 되므로 기관이나 외국인은 그 보험주라든지 금리 인상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주 쪽의 매수는 조금 좀 한 템포 늦춰가시면서 약간 관망하시는 편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1위가 OCI 머티리얼즈, 네. 2위가 셀트리온, 3위가 메가스터디, 4위가 아미노로직스, 5위가 인터플렉스. 기관은 매수 1위가 하이텍팜, 2위가 성균광전투자, 3위가 파트론, 4위가 CJ 오쇼핑, 5위가 유진테크입니다. 자, 최근 코스닥의 움직임이 이제 중대형주보다는 중대형주, 특히 기관 매수 시가총액 상위주보다는 상당히 수익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그 매수라든지 기관의 매수 금액을 봐도 그다지 그 종목당 별로 그 영양가가 없는 그런 상위로 그 어떤 종목의 그런 구체적인 그 상승이라든지 그 대폭 상승을 예견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내년의 상반기까지 좀 유의깊게 봐야 될 종목군들 별로 좀 살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가 되는지 그런 턴어라운드에 서 있는 이제 종목이고,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그 외국인의 매수에 잡혔던 금액 자체는 6억이죠. 대충 한 7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가격입니다. 단기적인 실적 상승 가능성에 의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진 포지션이고,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서는 좀 관망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매수 상위 종목에 하이텍팜이 한 8억 정도 잡혀 있는데, 네. 하이텍팜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실적에 대비해서도, 상반기 실적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네. 중기적으로는 지금 가격도 무리하지 않는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겠고요. 기관의 실제 매수 금액은 평균 단가는 한 18,400원 정도로 거의 한 10만 주 정도가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18,400원에 18,000원대 가격에서는 주가가 PER 로 따지면은 EPS 대비 8배 정도, 8배에서 9배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만일에 장이 지지부진하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제약주 위주로 이제 매기가 몰릴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네. 자, 지금 매수 2위에 잡혀 있는 기관의 종목이 성균광전투자가 잡혀 있습니다. 네.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최근 유가가 상향 조정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촉발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성균광전 투자도 결국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신성홀딩스가 영업이익률이나 에너지 수율 면에서는 좀 더 좋지 않나. 국내 기업이라서 이제 편드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겠지만, 일단 성균광전 투자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세력성 종목이고 단타 매매가 좀 성행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동사보다는 이제 신성홀딩스의 주가 흐름을 좀 유심히 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 내년에도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고, 스마트폰 쪽에서도 좀 꾸준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중기적인 움직임, 내년 상반기부터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가격 박스권을 21,000원, 600원까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한 번쯤 매수해서 한번 가지고 넘어가는 전략을 구사해 보는 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종목들 교육주라든지 이런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교육주나 기타
여기 다른 매수 종목에 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실적 고전에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종목들, 매매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오늘 시장과의 연속성을 통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도 한번 몇몇 종목 추려어 봤는데요. 이 밖에 오늘 관심을 둘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를 좀 중기적으로 좀 편입을 해서 네네. 매수를 하시는 편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공격적인 제품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스마트폰의 그 영업이익률 하락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영업 적자가 났던 부분을 지금 상당히 많은 제품을 고기능 고사양의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많이 하려는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주가 흐름이 그동안 영업이익률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적자가 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은 그 스마트폰의 공격적 라인업을 출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제 체계는 갖췄다고 보여지겠고요. 자,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11만 3천 원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중기적으로 매수해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네, LG전자 다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엑소온의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오늘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대우건설이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모로코에서 화력발전소 공사를 따냈다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어제 장 마감 후 공시에서 지난 24일에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조르프 라스파 에너지 컴퍼니라는 모로코 회사와 1조 2천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우건설이 설계 및 구매,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방식이라 수익성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독일의 쉰들러사가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어제 쉰들러가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장내에서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을 계속 늘리면서 종전 33%대에서 지금은 35.27%까지 지분을 늘렸기 때문에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는데요. 현대엘리베이터가 사실상 현대그룹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쉰들러의 지분 확대 이유와 그 영향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가수 B가 최대주주였던 제이튠 엔터테인먼트도 박진영이 대표를 맡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우회 상장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틀째 상한가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이튠 엔터는 JYP 엔터테인먼트와 가수 박진영 등을 대상으로 8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증자로 JYP나 박진영 씨의 지분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JYP가 제이튠 엔터를 통해 우회 상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증권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은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6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은 탑 엔지니어링이 올해는 주력 제품인 디스펜서 장비의 수익성 하락과 자회사의 지분법 손실로 고전했지만 내년에는 신규 장비의 매출이 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증권사들이 이 연말을 맞아서 시장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중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증권사들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어제 코스피가 소폭 내렸죠. 오늘 네. 다시 오르고는 있지만 증권사들은 주말에 발표된 중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은 아닌지를 놓고 다각도로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코스피가 상단선의 저항으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다소 기술적인 부담은 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중국 증시와 상품 가격, 선진국 증시 등이 국내 증시와는 좀 반대로 감에 따라 그런 영향으로 코스피가 좀 뚜렷한 방향성 형성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미 조정을 거친 종목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증권은 중국이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성장 기조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고 펀더멘털 훼손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금융이나 에너지 등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는 업종은 투자가 유망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돋보기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지급 준비율만으로는 인플레이션 통제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금리까지 인상한 거라고 분석한 겁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국내 경제와 증시의 리스크 요인인 만큼 업종 대표주 중심의 좀 압축된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삼성증권은 연말 배당금을 위한 투자가 오늘 마감된다면서 배당금 투자에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했는데요. 높은 현금 보유율이나 사상 최대 순이익 달성, 경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을 볼 때 기업들의 배당금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상품 가격 상승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좀 지속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사들의 시각도 살펴봤습니다.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투자 해우소가 진행됩니다. 이 문자,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관심 종목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철원 대리께서 2부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SK에너지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주가 흐름이 약간 오늘 부진하네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5% 내리면서 현재 장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94,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수가로 188,000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1만원 선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철원 대리께서 말씀해주신 SK에너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투자 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문자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실 때요, 이 종목명만 남겨주시지는 마시고요. 이 종목이 있으시면 그 종목을 얼마에 매수를 하셨는지,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매수를 또 언제 하셨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또 남겨주셔도 좋고요. 이 밖에도 어떤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이런 종목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세투자연구소의 유호성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초반에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시간이 점차 갈수록 상승폭을 또 확대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갔고 어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조정을 하면서 단기 추세를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의 확장형 패턴 안에 들어오면서 금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이 같은 부분 같은 경우 현재 아시다시피 배당 관련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지속되면 이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조금은 시장을 지켜보고 대응을 하자, 성급히 뛰어들지는 말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화 그리고 또 문자를 통해서 상담 요청을 받고 있는데, 이 문자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약간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종목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대우조선 해양예. 대우조선해양이요. 예. 네, 조선주들 요즘 주가 흐름 괜찮았는데 수익이 좀 나셨나요? 이게 상당히 산지가 오래된 기라, 예. 한 3년 전에 산지인데요. 3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예. 네. 45,000원에 3년 전에 매수한 건데요. 4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예, 예. 네, 비중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 비중은 30%입니다. 30% 비중 가지고 계시고, 예, 예. 4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지금 차트 예, 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예. 대우조선해양이 37,950원. 지금 차트 잠깐 열어봤는데요. 예. 2008년 이전에 사신 것 같아요. 2007년에 산입니다.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요즘 들어서 많이 회복이 됐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우조선해양 네. 요즘 들어서 외국인 기관 뭐 가리지 않고 매수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네. 뭐 내년에 업황 역시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의 흐름도 역시 뭐 패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다가 그 패턴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해주고 있는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봉상으로 좀 넘어가 보셔갖고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45,000원이 매수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때까지는 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45,000원을 좀 돌파를 한 다음에 5만 원까지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뭐 좀 중장기적으로 또 이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 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인 목표가는 45,000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뭐 돌파를 하면은 5만 원 선에서 또한 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저항선마저 돌파를 한다면 한 6만 3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무난한 종목이니까 끌고 가시고요. 일단은 뭐 이탈가 역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가가 있어야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했을 때 뭐 물량을 좀 줄이시든지 아니면은 더 확보를 하시면서 뭐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탈가 같은 경우는 34,500원 부근까지는 뭐 조정받지 않는 한 그냥 쭉 들고 가셔도 무난합니다. 네. 조금 더 비중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냥 비중 네. 그대로 네.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참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실로 네. 끝내는 부분보다는 추후라도 원금을 네. 회복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추세에서 물량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네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다만 이제 45,000원, 5만 원 부근을 돌파할 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물량을 더 확보를 하신 다음에 네. 6만 한 3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모멘텀이 있으니까 네.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동력이 좀 있는 종목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두산 인프로코를 40%를 너무 고점에 산 것 같았어요. 네. 언제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손절면 얼마 해야 될지 그 알고 싶었어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 앞에서도 저희가 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 흐름이 좀 저조하기는 했어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9,300원이요. 29,300원이요. 예, 네, 지금 10% 이상 손실이 나신 상태이기도 하고요. 예. 네. 장기를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산 인프라코어 29,300원의 비중 40%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급락 출발을 했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실적 문제였습니다. 실적 문제였는데 이런 실적이 지금 개선이 되면서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뭐 이전에 최고가가 한 45,000원 부근이었는데요. 현재 뭐 최고가가 한 3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역시 뭐 주봉상의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요.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뭐 주 추세가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는데 일봉상의 추세는 조금 고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29,000원대 부근까지는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박스권의 그 모양을 형성을 하면서 고점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인데 뭐 그래서 이탈가를 제시해드리면 24,000원 부근까지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내년 중장기로 가지고 가신다면 45,000원 충분히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 시기가 언제쯤 이렇게 오는지가 제일 중요할 텐데 뭐 그거는 좀 가봐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37,000원 상승을 하더라도 뭐 3만 원 부근을 돌파를 한다면 37,000원, 8,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무난하니까요. 네네. 그냥 뭐 부담 없이 좀 끌고 가시고요. 이탈가는 말씀드렸던 24,000원, 24,000원, 3,000원
23,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자로 KB금융 요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가격만 있고요. 비중이 없습니다. 저희가 KB금융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 비중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문자는 국순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순당 736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16,4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는데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손실이 상당히 크시거든요. 예, 5만. 네. 매수가가 58,000원. 아닙니다. 16,400원입니다. KB금융 말씀하시는 거예요? KB금융은 저희가 지금 잠시 후에 네.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국순당이요? 국순당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순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걸리와 관련해갖고 조금 이렇게 그쪽에 매출이 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갖고 추세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반등의 구간이 어느 때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좀 더 살펴봐갖고요. 일단은 매수 타이밍은 좀 많이 놓치신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은 네. 좀 많이 놓친 것 같은데 조정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받아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한 8,000원대까지는 좀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을 좀 줄이셨다가 8,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재매수를 해서 물량을 다시 확보해가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할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좀 줄여주시되 일단은 8,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재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줄이고 물량을 조금 더 늘려가면서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좀 빠져나오시겠다 그렇게 좀 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수 의견 여쭙는 분이십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484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매수 시기가 궁금하시다고 부산에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자면요.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항상 이렇게 드리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년 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4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격히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은요. 저평가라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래도 매수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지속적으로 차 관련해서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이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제 생각에는 박스권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2010년 11월 들어서 박스권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7만 1,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보시게 박스권 상단까지만 한 네. 18만 7천원까지만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이렇게 좀 박스권 매매를 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아트라스 BX 가지고 있습니다. 아트라스 BX요. 네. 네, 매수 가격이 얼마에 매수를 하셨죠? 매수 가격은 24,300원이요. 24,300원이요. 네. 네, 비중도 말씀해 주십시오. 비중 한 50% 정도 됩니다. 비중은 50% 정도 되고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기관 쪽에서 물량 부담이 어느 정도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트라스 BX의 목표가까지도 한번 저희가 세워보도록 하고요. 좀 손실이 있으시다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트라스 BX 살펴보겠습니다. 손실이 그렇게 크시지는 않는데 예, 비중이 50%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일단 물량 같은 경우는 50%보다는 5%,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할 때 또 5%, 그 다음에 20% 이렇게 좀 늘려가시는 게 일단은 매수하는데 좀 부담도 적으시고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은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시자면요. 이 역시 신고가를 11월 4일 날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2010년 돼갖고 한 10,000원 이상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다. 네. 또한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역시 큰 폭으로 한 2배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내년의 실적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올해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봉상의 좀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요. 한
800원에서 24,500원 사이에 박스권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상승을 하면서 부근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요. 또 다시 상승을 하면서 그 부근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2,800원까지는 좀 더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량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저가 있죠. 오늘 저가가 현재 한 23,400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23,400원에서 물량을 절반 줄여주시고요. 22,800원에서 반등이 나올 시에 다시 물량을 재확보해갔고요. 24,800원. 1차적으로 저항선입니다. 24,800원까지 가져가신 다음에 일단은 그러면 플러스권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반 정도 줄이신 다음에 이 24,800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은 한 27,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끌고 가시면서 최종 목표가를 27,000원까지만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 27,000원 정도 수준으로 한번 보는 게 좋겠다는 예,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자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우 인터내셔널 살펴볼 텐데요. 153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28% 비중 담고 계시고 35,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표가를 좀 말씀해 달라고 하시네요. 남양주에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살펴보죠. 네, 일단은 주 추세 같은 경우 대우 인터내셔널 내년의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그 주 추세로 보자면은 상승 추세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점은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일봉상으로 좀 보시자면요. 뭐 최근에 들어가서 일단 상승하고 있는 채널 안에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상승을 했다가요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받고 있는데 이 저점이 지금 상승해서 하락으로 조금 넘어가는 이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량을 좀 많으시다면요 줄여주시고요. 34,000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물량을 좀 확보하신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박스권, 상승하는 이런 박스권의 상단 부근이죠. 한 37,500원 부근에서 1차적인 저항선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때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 지속적으로는 4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잡으신 다음에 끌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5110님께서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현대상선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4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60% 담고 계시고요. 이분께서 약간 손실이 있으신데 그래도 오늘 현대상선 꽤 오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 한 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후에 2009년에는 이제 적자로 전환을 했고 2010년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뭐 내년 실적 역시 뭐 올해보다는 좀 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최고가가 59,000원까지 역사적인 고점이 한 59,500원까지는 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 흐름이 다시 뭐 주추세가 뭐 하락으로 이렇게 전환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좀 보셔갖고요. 일단은 뭐 고점과 고점을 좀 이어보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하락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그 상승을 다시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1차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이전 고점이죠. 그 하락하던 패턴의 그 상단,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고점이 한 44,000원 부근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락하던 그 주추세 역시 한 44,000원 부근에서 좀 이렇게 겹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 60분봉상으로 좀 보시면요.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는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한 45,000원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를 좀 더 그 세분하게 해드리자면요. 한 44,000원까지만 좀 보시고요. 1차적으로 한 44,000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44,000원까지 보시고 이탈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34,000원 부근을 이탈가로 잡으시고요. 일단은 44,000원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44,000원 부근에선 조정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시해드린 대로 목표가 44,000원, 이탈가는 34,000원까지만 좀 잡으신 다음에 수익권으로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대우건설이에요. 대우건설이요. 예, 대우건설 저희가 앞에서 특징주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수익이 좀 못 있으신가요? 들었네요, 그걸 못 들었어요. 아, 수익이 좀 있으신 상태인가요? 예, 지금 11,100원에 30%인데요. 11,100원에 30%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네. 아, 근데 그럼 이거- 수익이 꽤 나셨네요.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그리고 또 어느 선에서는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할지 그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대우건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갖고 뭐 금호에 매각이 된 다음에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뭐 내년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건설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저한테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따라서 뭐 중장기적으로 조금 가지고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13,000원 선이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요. 뭐 저점은 좀 높아지지만 고점은 좀 평행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상으로 좀 더 보시겠는데요.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현재 뭐 말씀을 드렸듯이 한 15,000원, 최종 목표가는 15,000원만 보시되 중요한 건 이제 뭐 단기적인 그런 흐름도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3,0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인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선을 돌파를 해야지만 15,000원대까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가 같은 경우는요. 한 11,600원, 11,600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3,000 부근에서는 일단은 반 정도 차익 실현해 주시고 13,000을 좀 강하게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셔갖고요. 뭐 최종 목표가는 15,000원, 15,000원 부근까지만 좀 이렇게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빠르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비중 보내주셨어요. 뭐 아무래도 가격만 있는 것보단 비중 같이 있는 게 좋겠죠? 아, 그렇죠.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B금융 보유하고 계신 게 이 5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5339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KB금융 지금부터 상담 시작합니다. 뭐 일단은 뭐 주봉상의 흐름 보면은 최근에 들어갔고 뭐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게 이런 횡보하고 있는 박스권 패턴에 머무르고 있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실적이라는 부분 역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역사적으로 보자면 64,000원 부근이 역사적인 고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재 59,900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게요. 한 63,000원 부근까지만 좀 짧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목표가 제시는 한 63,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한 57,500원 이탈 시에는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들어오면서 뭐 45,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한 57,500원을 이탈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한 63,000원 부근을 목표가로 제시하면서 뭐 차익 실현하시면서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 효성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284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효성 매수가가 112,000원입니다.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매수를 한 다음에 계속 하락해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최근에 들어갔고 201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큰 폭으로 상승을 하던 부분이 지금 하락 추세로 조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일봉상으로 보면은 뭐 최근에 들어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102,000원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2,000원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조정을 받더라도 10만 원 부근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제시해드릴 방법은 전략은요 하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10만 원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반등이 나올 시에는 박스권 매매 113,000원까지만 이렇게 보신 다음에요. 이 부분을 돌파를 한다.
돌파를 하면요. 내년에 실적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요. 13만 5천 원 부근까지만 좀 끌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11만 3천 원 부근이 오면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좀 더 끌고 가셔서 13만 5천 원 부근에 뭐 최종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대건설입니다. 이 건설주가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선택을 해봤어요. 이 4977님께서 보내주셨고요. 6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15% 담고 계시는데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뭐 주봉상의 흐름 보면은 최근에 들어서 악재가 한 번 있었죠. 악재가 있으면서 이제 네. 또 이 부분이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좀 더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7만 5천 원,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사이가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7만 5천 원을 돌파를 하더라도 8만 원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물량은 갖고 계세요. 물량은 갖고 계시되 7만 5천 원을 돌파했을 때 뭐 물량이 좀 많으시다면 물량을 좀 더 줄여주시고요. 8만 원대까지는 좀 더 지켜보세요. 8만 원대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이 8만 원을 돌파했을 시에 물량을 다시 한번 확보해 주신 다음에요. 일단 9만 5천 원 부근까지만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뭐 기술적 차트의 흐름은 그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뭐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적 차트를 좀 믿으시고요. 실적 역시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9만 5천 원대까지만 목표가로 보시고 8만 원을 돌파 시에는 뭐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니까 그런 점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5788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대한생명입니다. 30% 비중 담고 계시고 7,8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김해에서 보내주셨네요. 네, 대한생명 살펴보겠습니다. 뭐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된 후에 뭐 쭉 소폭 상승을 했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 추세로 보자면은 하락하던 추세가 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뭐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상승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8,000원 부근까지는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8,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신다면은 이 8,000원을 좀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좀 볼게요. 일봉상으로 보셔갖고 뭐 12월 들어서 박스권 매매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고점을 다시 고점에서요 반등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7,750원 이탈 시에는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오면서 7,350원 부근까지는 좀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 뭐 내일 혹은 그 다음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반등이 나와갖고 7,900원을 돌파 시에는요 일단은 8,000원까지 그냥 보세요. 8,000원까지 보시고요. 이 8,000원권을 돌파한다 하면 1차적인 목표가를 8,500원 그 다음으로 뭐 9,000원대까지 9,000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물량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세투자연구소의 유호성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한번 상승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 가깝게 오르면서 204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잠깐 또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497 현재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고요. 1원 80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